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이 우리 손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상이라는 콘텐츠랑 참 친숙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영화 자주 보시죠. 그리고 영상으로 아마 강의도 많이 들으실 테고요. 우리 대학교에서 발표 준비할 때 과제 준비하면서 막 친구들이랑 영상 많이 찍고 그리고 보기도 하고 많이 이용하게 되죠. 영상이란 도구가 참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한테 밀접하고 발전했나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가 영상 그리고 IT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해주실 분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김대현 영화 감독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감독님이 이렇게 잘생기셔도 되나 몰라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 그 영상 시대와 IT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이야기 그리고 IT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영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감독님의 강의가 아무래도 좀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은 김대현 영화 감독님의 강연을 박수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 시대 그리고 IT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텍스트의 시대는 가고 영상의 시대죠. 제가 올린 글인데요. 이런 글은 요즘 이제 누구도 오랫동안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벼운 영상들만 소비가 되죠. 접니다. 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히바고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 쓰는 제 이름인데 한국 친구들도 다 저를 히바라고 불러요. 히바 픽처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네, 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 당당하게 저기 세무서에 신고도 했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에서 한 7, 8년 정도 영화를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산 출신이에요. 말투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히바 픽처스에서 사진이랑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LG G5로 하는 360도 영상을 유럽 가서 찍고 왔습니다. 그걸로 이제 페이스북이랑 광고를 했고 알로 광고, 알로 아세요? 이 안경 쓰는 안경인데 그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로그도 하고 있어요. 블로그가 뭔지 아세요? 블로그는 그 블로그예요. 비디오 로그라고 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겁니다. 원래 블로그는 웹로그죠. 웹에서 이제 글을 쓰는 건데 비디오 로그는 비디오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달이면 I'm a Pilot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동진이라는 그 도전자가 있는데 그 도전자가 미국에 가서 파일럿이 되는 과정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달이면 미국으로 갑니다. 샌디에고로. 제 소개를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죠? 네. 제가 애기들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또 샌프란시스코고 제 친구 커플. 이건 제가 미국 있을 때 옆집 살던 애기들이었어요. 둘이는 쌍둥이고. 이것도 친구 커플. 하와이에서 우연히 만나서 제가 웨딩 촬영 비슷하게 찍어줬습니다. 제 형이랑 형수 웨딩 촬영이었고요. 이것도 스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행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 모알보알이라는 필리핀의 모알보알이라는 섬에 가서 프리다이빙을 처음 했거든요. 프리다이빙 뭔지 아세요? 산소통 없이 물 안에 들어가는 잠수하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없어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추천하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시죠. 모알보알 어벤져스라는 영상입니다. 프리다이빙이란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100%를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물속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거? 새로운 세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홀몸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좀 더 그래서 다른 세상이 있구나.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했지만 이런 다양한 영상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미국 갔다 와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일도 안 되고 이래서 웨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이나 사진 작업을 하다가 이 영상을 계기로 다양한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공개를 했더니 그래서 그 이후에 깨달은 게 뭐가 준비가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혹시나 잘못되거나 고칠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이제 움츠러들지 않고 숨지 않고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영상이었습니다. 짧게 영화 제작 과정을 좀 알려드리자면 영화는 총 이제 4단계로 나뉠 수 있어요. 준비 프리 프로덕션 단계는 시나리오를 쓰고 컨셉을 잡고 배우들을 섭외하고 스태프들을 모으고 이런 장소를 섭외하고 촬영 장소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촬영에는 실제로 촬영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편집하고 뭐 사운드를 다시 녹음하고 음악을 넣고 색 보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상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배운 거는 이런 과정인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랑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격투신이 있으면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해야 됐었죠. 피도 뭐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미국 이제 TV나 이런 좀
큰 프로덕션에서는 많은 게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느끼니까 제가 기술을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돈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던 특수효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이거. 짠. The Blackbird solves these issues. For the first time ever, you can shoot and repurpose a car ad without needing the actual car. Having mastered photoreal CGI vehicles, we pioneered the technique of reskinning using stand-in cars. Realizing that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stand-in car are its physical driving performance and its wheels, we designed and built the world's first fully adjustable car rig. At the push of a button, the Blackbird can adjust its length by 4 feet and width by 10 inches. It can change wheels and alter suspension to mimic virtually any chassis design. Its electric motor is programmable to emulate the driving characteristics of almost any vehicle, past, present, or future.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 거 이해하셨어요? 차를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촬영을 하는데 어떤 차 종류든 다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틀만 있는 차인데 촬영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뭐 페라리다, 람보르기니다, 뭐 엘란트라다 이런 모든 종류의 차를 씌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차를 촬영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를 씌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게임 오브 드론 같은 것만 봐도 그런 거인을 섭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특수 효과를 씌워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영화 감독이 되고자 결심을 했어요. 처음에 꿈을 당연히 이제 어릴 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내가 꿈이 뭘까 생각했더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 감동시키는 게 꿈입니다 했더니 그거 말고 이제 직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좋아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좀 이렇게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했던 거랑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영화 감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을 버리는 것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많고 당연히 이제 제가 실력이 좀 더 못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양한 그 현장 가서 일을 하고 하다가 영화가 이제 엎어졌어요. 엎어진다는 표현 아시죠? 영화가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기보다는 그냥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거죠. 이 큰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이거를 겪고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장편 영화만 고집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버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계속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그 뒤로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 뮤직비디오, 단편,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런 것까지
다 창작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왜 지금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편 영화에서 관심을 좀 더 짧은 포맷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내가 찍어볼 수 있겠구나. 옛날에 그 트위터에서 나온 바인이라는 앱 있죠. 그 6초 그 영상을 올리는 앱이었는데 사람들 보니까 거기서도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6초 만에.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장편 영화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나는 죽기 전에 한 편만 찍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중간 내내 짧은 포맷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실력이 쌓이고 계속 연습이 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걸 아까 여행 영상이라든지 다른 것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만들려면 뭐 카메라, 렌즈, 배우, 삼각대, 마이크, 회사, 돈, 스텝, 극장, 그리고 뭐 팝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팝콘 하면 다 웃으시는데 이게 굉장한 수익을 가져갑니다, 사실은. 영화 전체에서.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활활 타오르는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로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있죠. 아까 그 프로덕션, 포스트랑 그 디스트리뷰션까지 모든 과정을 아이폰 하나로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촬영하고 편집하고 배포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아까 말씀드렸죠. 비디오 로그예요. 이거를 처음엔 당연히 저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경직되고 위축되고 했는데 안 되겠다. 기다리고 준비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 올렸죠. 올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다음 매일매일 했어요. 이거를 편집하면 뭐 한 7시간, 8시간 촬영까지 했는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느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혹시나 영상을 하시는 분, 관심 있는 분 있으면 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지금까지 했던 거 조금 짧게 모은 것들 보여드릴게요. 블로그가 뭔지. 안녕하세요, 히바입니다. 노래 좀 틀까요? 블로깅은 말 그대로 비디오 로그, 기록이죠, 기록. 아이고 추워라. 살아있네 겨울. 서울 겨울. 근데 옆에 있던 여자 큰 거. 여기는 조조맨 여행의 미치다의 대장입니다. Remember, I've announced that I want to be a bilingual this year. New Year resolution is becoming a bilingual, and I thought in order to achieve that goal, I have to practice more. 약간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옮기더라고. 이런 거를 이제 협상을 하고 가는 거야. 새집 좀 보러 갑니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직원이면서 딸이 4살쯤 됐을 때 처음 드러났던 그 너무 소개들어서 What's trillion to the 10th power? The answer is 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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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녕하세요. Okay, this is Hiba at the Hong Kong airport. I have passed 4 scanners already. I think the toughest part in the traveling is being on the airplane in the sky, not enough space to move around, and I can't even stretch my body. 호태 안녕. 얘야 일로 와봐. 어느 날 갑자기 LA에서 야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그릴피스 전문대입니다. 부산으로 따지면 황령산 봉수대라고 볼 수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자, 갑니다. 야바리. 정말이라도 괜찮은지 난 너의 마음도 모른 채 그대 미래가 날 떠나주길 정말이라도 괜찮은지 난 너의 마음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혹시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면 자기 전에 이런 인사를 해주세요. Que duermas bien con los angelitos, mi amor. Te quiero. Or the two times? No, it looks fun. 무슨 수박 같잖아.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에 있었던 재미난 일들 짧게 편집을 해서 모아놨더니 가끔 저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게 살고 있구나.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것들은 뭐 빠지겠죠. 그때는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혹시나 이제 영상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짧게라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IT 쪽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졌어요. 애플 바지만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IT 전반적인 그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가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아무리 봐도 분명 이제 헬조선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행운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다 뭔가를 배우려면 돈을 지불하고 그 장소에 가서 배웠어야 되는데, 집안에서 인터넷이랑 유튜브만 있으면 정말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저는 한 95% 이상을 촬영, 편집, 사진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검색만 잘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배우는 거 얼마나 친절한지 무료로 저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공합계실이. 조명 치는 법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건. 근데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튜토리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그 스크린이 고장나거나 하면은 이베이에서 주문해서 제가 직접 고칩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긴 한데 성취감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팀쿡이 된 것 같이 끝나고 나면 작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다. 그래서 행운의 시대다, 행운의 세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한국 컨텐츠들이 좀 부족해서 배우려면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못 하더라도 들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잖아요. 영어에 대한 교육열은 가장 높지만 활용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저는 영어를 좋아해서 특별히 공부라기보다는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영어도 관심을 가지고 중간에 평소에 볼 수 있는 것들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블로그처럼 일상에서 가져오는 것들, 거기서 그 스토리를 짜내야지 굳이 뭐 이렇게 강좌를 듣는다든지 책을 펼친다든지 하기보다 여기서 관심을 먼저 갖고 출발하면 훨씬 부담스럽지 않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토리는 영상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텍스트의 시대는 가고 영상 시대라고 했지만 만드는 사람은 텍스트랑 아주 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많이 읽고 남들이 했던 걸 보고 사색이랑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보거나.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아이디어들은 휘발성이 강하니까 메모로 적어놨다가 손으로 꼭 적어야 잘 남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디어들 많이 뽑을 수 있지 않을까. IT로 돌아가는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IT가 뭐죠? 아까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이제 정보 기술이죠. IT 기기,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IT 기기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스마트폰이죠. 이거를 저는 그 조그마한 컴퓨터거든요, 스마트폰이. 근데 대부분이 전화하고 카톡하고 사진 찍고 여기만 이렇게 활용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할까? 그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활용하기에 앞서 지금 이제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돼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AI는 뭐죠? 인공지능. 영어로 아는데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로보트.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이제 로봇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에 있어요. 최근에 구글이 이제 인수를 했죠. 근데 지금은 들리는 얘기로는 뭐 혼다나 다른 회사에서 이제 다시 또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술들 한번 보세요. 우와. 정말 개 같지 않습니까? 저도 마지막 이 아가씨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로봇입니다. 벌써 기술이 저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로봇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기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거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찾게 됐는데 정말 무서워요. 저는 저걸 보면서 터미네이터 생각도 나고 이 회사는 아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는 어떤 구호 활동이나 불 났을 때 어떤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활동에 이제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쟁에 쓰이게 되면 어마어마하겠구나. 저렇게 길 가다가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뭐 폭탄을 배달할 수도 있고 이 말은 그냥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도 다 올라갈 수 있고 저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로봇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마존 아시죠?
예전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물류를 많이 이동시키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알리바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쓰는지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거고요. 두 번째는 물류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로봇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무용 집에는 진짜 로봇 비서 알렉사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Hey Alexa, what's the weather today? Right now in Thousand Oaks it's 55 degrees with clear skies and sun. Alexa, play some music. Shuffling your music. Alexa, volume 3. Alexa, next. Alexa, turn off the music. 이런 식으로 미국에는 벌써 실생활에 로봇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기도 있죠. 시리가 있고 구글 안드로이드에는 구글 보이스인가?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대 다음 지금 태어난 애기들은 아마 로봇이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벌써 제 사촌 동생이 이제 5살인데 스크린 무조건 만져요. 터치가 안 되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흑백 TV 이것만 해도 신기했는데 이제는 만져지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놀라운 그런 시대가 돼서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관심을 갖고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야에 있든 IT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요즘 선생님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고 성적을 매기고 하기 때문이죠. 물류센터는 아마존이 이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이 키바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아마존이 주장하는 거는 사람들이 할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그 판단은 이제 누가 하기에 따라 나름이겠죠.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어야 했던 거를 로봇에게 알고리즘을 명령을 넘김으로써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줄일 수 있었죠.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이런 테이블이 선반이 있는데 이거를 로봇이 살짝 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저런 센터가 열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전부 다 저걸로 바꾼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했죠.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물류센터의 새로운 또 혁신을 일으키지 않을까. 독도에까지 2시간 만에 보낸다든지.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로봇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이니까 곧 다가올 미래고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내가 하는 일에도 적용을 시키고 좀 더 생각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입니다. 구글은 세계에서 이제 IT 회사 중에는 손꼽히는 회사죠. 최근에 구글의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이세돌 씨와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엄청 커졌어요.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머신러닝이 뭐냐면 기계한테 알고리즘을 줘서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구글 포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글 포토를
초창기부터 썼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구글 포토가 뭐냐? 스마트폰 혹시 업데이트하다가 사진 날려보신 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진은 항상 백업이 돼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여행하다가 가족 사진을 다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우울증이 난 걸 겪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릴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쓰는 가장 큰 솔루션인데, 저는 이제 사진 찍고 영상 하다 보니까 사진, 영상 파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구글 포토가 무료로, 무제한으로 백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2중, 3중으로 파일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데모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UI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사진들이, 모든 사진이 다 있습니다. 사진, 영상. 그리고 저는 이제 데이터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단점이 있다면 가끔씩 이렇게 내리다가 뭐 옛날 여자친구가 나온다든지 미안해.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백업용으로만 쓸 수 있어서 놀라운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오늘 찍은 사진들이죠. 벌써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오른쪽에 이제 스크롤을 하면 날짜별 다 검색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유한 것들, 사진, 사람별, 장소별 어떻게 나오느냐. 구글은 지오 태그라고 장소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 얼굴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한 200명, 300명 되는 단체 사진에서도 이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바 사진을 클릭한다. 그럼 히바가 들어간 사진을 다 모조리 찾아줘요. 제 사진이 약 한 30만 장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다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구글이 기계가 다 해주니까 너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소별로, 구글은 구글 맵도 만들죠. 그래서 여기 뭐 베니스, 그럼 베니스에서 찍은 사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건 베니스 비치입니다. 베니스 비치, LA이고, things, 사물별로도 이렇게 구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아까 봤던 그 영상이죠. 강아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강아지들, 가끔씩 다른 게 올라오기도 해요. 기계가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강아지 했다고 해서 뭐 술에 취한 제 친구가 올라온다든지, 강아지 모습이라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연속 사진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주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또 연속 사진을 이렇게 움짤로 도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평범한 사진을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짤을 알려주면은, 고맙다, 넌 역시 아티스트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계가 다 만들어 준 건데. 아까 강아지 검색한 거, 고양이도 검색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기계가? 그리고 제가 궁금했어요. 기계가 네가 이렇게까지 똑똑하다면 과연 추상적인 단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뜨거운, 핫이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저는 온도를 생각하고 핫이라고 쳤는데 뭐 이런 것들을 뽑아줬습니다. 핫하죠?
그리고 정말 저는 궁금했어요. 기계가 사랑은 어떻게 인식을 할까? 러브라고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커플 사진, 하트. 좋아요는 사랑이죠? 이런 사진들 뽑아줬습니다. 이런 웨딩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사랑을 느끼고 했을까요? 또 사랑. 고기도 사랑이죠. 아마 하트로 인식한 것 같아요. 저거 모양을.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만든 영상.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건 역시 기계가 만들어준 겁니다. 단순히 제가 놀랐던 거는 아까 저기 친구들은 그 여행에 미치다 친구들이거든요. 여행에 미치다 아세요? 우리나라 최대 여행 그 커뮤니티 100만 명 팔로우를 넘는 그 친구랑 그 LG랑 같이 해서 360도 영상을 촬영하러 갔는데 집에 왔더니 구글이 알람이 와요. 영상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서 탭 해봤더니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놀랐던 거는 단순히 그날 있었던 사진과 영상을 모아서 그냥 슬라이드 쇼처럼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편집을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얘가 무슨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단순히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붙인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렇게 바꿔가기도 하면서,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스테이블라이저라고 그러죠. 그것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잡아주는, 보통은 이렇게 걸으면서 찍으면은 영상이 많이 흔들리는데 그걸 이렇게 기계가 알아서 잡아주고, 필터도 적용됐어요. 좀 더 색깔을 예쁘게. 그리고 저는 연속 사진을 찍는데 이 기계가 그걸 인식해요.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그것만 뽑아서 베스트 샷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구글 포토를 써왔지만 이걸 보고, 예전에는 이제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제조업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아, 나부터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영상 퀄리티가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져요. 요즘 만드는 것들은 막 그런 특수효과 이런 걸 넣는 건 아니지만, 아, 굉장히 발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만들어지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꿀 수도 있거든요. 아, 이 사진은 내가 눈 감고 있잖아 빼고 다른 사진을 넣고 음악도 바꿀 수 있고 영상도 바꿀 수 있고, 구글 포토를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난주였던가 페이스북도 똑같은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자기 사진첩을 페이스북은 볼 수가 있잖아요.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줘요. 테마도 바꿀 수 있고 음악도 바꿀 수 있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좀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이랑 IT랑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처음 보는 분야도 있고 원래 관심 있었던 분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영어 얘기도 했듯이 저는 항상 일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 옷들,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해서 그걸 찾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요즘에는 어떤 직업을, 예전에는 어떤 직업군이 있고 어떤 직업에 자기가 맞는지를 조사했지만 지금은 이제 반대로 되는 세상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찾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있구나. 그게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요즘에 저는 명함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지만 거기에 뭐 변호사, 선생님 이렇게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저는 편의상 뭐 영상 감독 이렇게 부르지만 다양한 걸 하거든요. 강연도 하고 재밌는 뭐 활동도 하고 여행 영상도 찍고 이렇게 영상 관련해서 이제 수업도 하고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해요. 어떤 조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IT에, 특히 여자분들은 관심 많이 없으신 분이 많은데 관심을 가지고, 재밌잖아요.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자기가 경험하고 갖고 있는 지식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영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아날로그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디지털이지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토리는 어쨌든 아날로그에서 온다.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남들이 만든 영상도 봐야 되고, 메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IT에 관심을 갖고 친하게 지내고, 스마트폰도 단순히 메시지 보낸 데만 끝내지 말고 여러 가지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다고 해요. 이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들의 직업은 사라질 것이고 기계가 점령한 예술은 결국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사진은 또 하나의 예술이 됐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우리는 조금씩 더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앱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꿈에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연자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